제주시 원도심에 지역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겠다라면서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해온 이른바 제주아트 플랫폼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전에는 극장 건물, 지금에는 놀이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재미섬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 오래된 건물을 무려 100억 원에 사들여서 리모델링을 추진한다는 그런 소식이 도민사회에 전해지면서 굉장히 논란과 반발이 거세졌고요. 결국 검찰 수사와 감사위원회 감사까지 이어진 바가 있습니다. 최근 문화예술재단이 내부 자문을 통해서 이 재미섬 사업 추진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걸 다시 시작하겠다라면서 재개를 선언했는데요. 사업 초기부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있는데요. 바로 제주경실련입니다. 제주경실련의 양시경 센터장님 모시고 오늘 이 재미섬 관련한 얘기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스튜디오는 아니고요. 아주 아름다운 지역에 있는 카페인데 양시경 센터장님 지금 함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고생 많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팟캐스트는 처음이시죠? 예. 뭐 간단하게 우리 청취자분들 위해서 좀 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진실의 소리를 낸다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진실을 찾아서 이렇게 애쓰는 이제 매체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면서 우리 많은 도민들이 우리 경실련이 왜 4년여 걸쳐서 이런 목소리를 내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많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야외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는 것도 처음이라 가지고 아마 이거 팟캐스트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들으시면은 뭔가 음악 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뭔가 지나가는 사람들 말씀하시는 소리도 좀 들리고 뭐 이러지 않을까 싶은데 다 이거 화이트 노이즈라니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논란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주 아트 플랫폼 사업이라는 건데 편의상 그냥 재미섬 논란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 일단 2018년부터 지금까지 이 재미섬 논란과 관련해 가지고 논평을 여러 차례 내셨죠? 예. 예. 저희들이 4차례 걸쳐서 냈습니다, 그동안. 네 차례 걸쳐서 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이미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하고 계신 분, 알고 계신 분들은 좀 알고 있을 겁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제주경실련에서 바라본 이 사업의 문제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한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단체는 이제 그 지역사회의 경제적인 정의가 제대로 서는지 어떻게 보면 그걸 감시 견제하는 것이 주된 임무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이 재미섬 부동산 매입에 대해서 2018년도부터 논란이 됐을 때 이렇게 주시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경제 정의에 아주 크게 어긋났다. 경제정이 아주 크게 어긋났다. 예. 그런 관점에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상식, 그게서 벗어난 것은 법에서 벗어나는 거고 윤리 도덕적으로 다 어긋나는 거다. 바로 그런 점에서 재미섬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상식과 법률과 윤리 도덕을 다 초월한 아주 문제가 많은 그 부동산 매입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센터장님 말씀 들어보면은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처럼 계속 추진되어서는 이게 안 될 사업이고 이게 뭐 매입이 되고 뭐 여기를 제주 아트 플랫폼 사업을 한다 해도 이게 차후에도 계속 논란이 될 만한 사업이 아닐까 싶기는 한데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이제 센터장님께서 얘기해주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좀 한 번씩 하나하나 좀 이렇게 세부적으로 좀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최근에 이제 성명을 하나 내시면서 이 재미섬과 관련된 2년 전, 3년 전의 논란이 지금까지 하나도 해소가 된 것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가장 처음에 내세운 게 이제 건물 감정가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원래는 처음에는 이제 140억 원 정도의 감정 평가액으로 이렇게 받았었는데 이게 이제 점점 이게 유찰이 되면서 이게 계속 떨어졌다고요. 그 부분 혹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 당시에 제주도 출신 가운데 이 극장 이런 사업에 상당히 그 노하우와 전문성과 이 재력을 겸비한 분이 거기에 올인한 겁니다. 그분의 그 자산과 얘기들 들어봤더니 그 주위에 친인척 자산까지 전부 거기에 쏟아부어서 당시 감정 가격이 140억 나왔다는 거는 우리 제주사에서 그런 그 건물 거래가 아주 드문 사례거든요. 그랬는데 2011년도에 그렇게 그 경매가 시작돼서 5차에 걸쳐서 유찰돼서 24까지 떨어졌어요. 아, 유찰이 계속돼 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말해서 이 건물 자체의 그 가치가 사실 제로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 그 투자했던 그분은 그 도시계획에 따른 시내의 확장성이라든가 우리가 알다시피 예전에는 중앙로 칠성통 이 그렇죠. 중심으로 우리 예, 상가가 예전엔 중심이었다. 그렇죠. 예. 알다시피 이제 뭐 그 노영, 뭐 그 신시가지, 뭐 저기 1도 지구, 뭐 2도 지구 이렇게 쫙 뻗쳐나가면서 분사돼 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뻗쳐나가는 곳은 여러 가지 기반 시설, 주차 시설이든 이런 것들이 제반 잘 갖춰지고, 근데 그 원도시면은 그런 것이 부족한 상태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그 이제 재미있음 건물과 가까이 있는 북초등학교와 남초등학교가 그렇죠. 학생 수가 급격히 떨어져서 제가 남겨 올라왔습니다. 심지어 폐교육이까지 나올 정도인데 그걸 단적으로 말해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애초 투자했던 분이 어떤 변화 상황들을 제대로 읽지 못해서 너무 많이 과잉 투자했다가 실패를 본 거죠. 그렇다 보니까 24까지 이제 유찰되면서 이렇게 가치가 떨어졌던 건데 바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건 시장 가격이라는 것은 아주 냉혹하거든요. 그 사람이 140억 투자했다 이것이 크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아무리 좋은 건물이라도 사람이 가야 가치가 있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이 건물은 그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다 인식하는 거죠. 이젠 죽은 건물이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실정을 잘 모르는 그 외지의 분이 여기에 이 건물을 이제 은행으로부터 매입해서 거기에 영화관 했던 부분을 같이 겸해서 놀이시설 같이 가미시키고 하면 살아날 줄 알았던 거죠. 근데 그것도 그렇죠. 안 된 거예요. 그것도 잘 안 됐죠. 예. 그 오죽 했으면 이분도 나름대로 노력하다가 안 되니까 이거를 13억 들여서 철거를 하고 지하 4층, 지상 12층의 주상 복합 건물 이 건축 허가까지 받았겠습니까? 이 건축주가. 근데 이런 건물을 그 뭐 제주도민의 혈세가 들어간 그 100억이란 어마어마한 자금 그리고 리모델링으로 한 70억 가까이 들은 걸로 아는데 이걸 들인다는 이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센터장님께서는 뭐 제주경실련에서는 단순히 이 매입 가격 100억이라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기보다는 이게 과연 100억으로서의 적정한 가치가 있느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 100억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바로 그 재미있으면 건물 옆에가 천주교 재단이 있죠. 성당 있죠. 예, 성당. 중앙성당 천주교 재단에서가 이제 경매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최저가 낙찰 이렇게 막 갈 때 천주교 재단에서도 이걸 검토했어요. 매입하려고. 그 재미섬 그 건물을요? 예, 매입하려는 검토도 있었어요. 아주 저가에. 아마 그분들은 한 30억 정도 내외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소식은 또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도민사회는. 저는 뭐 거기에 모신 분님하고 친분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중에 그런 얘기가 튀어나와서 차라리 지금 이제 뭐 제주 아트 플랜보다 천주교 재단에서가 그 건물을 활용할 가치는 제 1순위예요. 바로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우리 제주도 천주교는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이시돌 목장의 그 피정도 이제 교인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거기에 전국의 천주교 신자들이 와서
뭐 맥크리스 신부님의 어떤 그런 그 어떤 위대한 그 발자취라든가 천주교의 어떤 순교했던 여러 가지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기에 영상을 통해서 뭐 다른 어떤 전시 기능을 통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낙수 효과가 커요. 차라리 지금 그 재밌었던 건물은 예, 재미있는 건물 지금 거기 연습장으로 쓴다고 했을 때 연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낙수 효과를 얘기하거든요. 예, 연습하는 사람들이 와서 예. 하면은 지역에 낙수 효과가 있어 고기국수라도 한 그릇 팔 거 아니냐. 그렇죠. 차라리 천주교 재단에 현실적인 가격 그 얘기해서 팔고 그럼 천주교 재단에서가 거기를 활용해서 이슈들 목장하고 같이 연관시키면서 전국적인 그 천주교 어떤 신앙을 이제 선교하는 예. 센터로 어떤 센터 같은 곳으로. 그럼 전국의 신자가 모이게 되면 그 지역이 자연적으로 낙수효과가 되고 활성화됩니다. 제주 아트 플랫폼은 차라리 다른 곳에서 그거는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꼭 거기가 아니라도 예. 저는 안타까워요. 지금 그 신사공원 옆에는 그 영상센터 같은 경우도 그렇죠. 애초에는 야간 관광 그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이 개발 안 돼서 그거 그 활용을 전혀 못했잖아요. 그렇죠. 연습장이라고 그런 했을 지적이 때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도 활용해도 되고 그냥 나는 자기 돈 아니라고 해서 나도 조그맣게 사업하니까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내는데 세금 내는 것이 아까워. 저 센터님 말씀 중에 좀 죄송한데요. 그 카톡 소리가 자꾸 울립니다. 조금 진동이나 무음으로 좀 바꿔주십시오. 팟캐스트가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그러려니 하십시오. 자, 좋습니다. 어쨌든 가격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100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 검토위원회까지 열기는 했습니다만은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 사회를 좀 약간 설득시키기에는 객관적으로 봐도 좀 약간 모자란 면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하는데요. 그 계약 시점에 대한 문제 제기를 또 하셨습니다. 예, 6.13 선거 바로 끝나서 다음 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마치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예. 그런데 우리가 선거란 것이 선거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런 속에서 가장 민감한 것이 자금이에요. 자금이 공식 비공식적으로 많이 드니까 그렇죠.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막 이제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의혹입니다만은 혹시 당시에 선거에 참여했던 후보자가 그쪽에 어떤 그 막대한 자금 그걸 받아서 그에 따른 부담을 느끼고 당선되니까 야, 이거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의혹이 있다. 지금 그 의혹 때문에 지금 도내 한 언론사로부터 좀 약간 좀 약간 비판성 기사가 좀 나왔는데 제주의 소리가 그 기사를 썼습니다. 그 제주경실련에서 성명을 내신 다음에 제주 아트 플랫폼 재추진에 근거 없는 정치자금 뒷거래라는 제목으로 제가 잠시 기사 대목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주경실련이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아트 플랫폼 사업 재개를 비판했다. 하지만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정치자금, 검은 뒷거래, 정치 건달 같은 의혹과 비난을 쏟아내 설득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9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제주문화예술재단이 2018년부터 원도심 재미송 건물을 매입 전제로 추진해온 제주 아트 플랫폼 사업의 부동산 매입은 도민을 바보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경실련은 경미한 사례를 두고 명확한 근거도 없이 검은 뒷거래라고 주장한 셈이다. 경실련은 2018년부터 이번까지 4차례에 걸쳐 아트 플랫폼 사업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 기사 나왔을 때 보셨을 때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참 황당했죠. 저희들이 할 일이 없어서 4차례나 걸쳐서 성명서를 발표합니까? 그리고 우리도 바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절실히 했으면 4번이나 했고 그리고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났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철저히 제대로 계좌 추적하고
그 관계자도 소환하면서 제대로 했을까요? 검찰도 귀찮지 않았을까요? 이거 수사하기가? 그리고 이걸 그 근거를 잡는 것이 그 프로들이 근거 남지 않고 뭐 찻대기 하듯이 계좌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이렇게 했을 때 알 방법이 없어요. 내부 고발자가 있기 전에는 그래 검찰 부분도 이해가 가긴 가는데 근데 상식적으로 30억 전후 될까 말까 한 건물을 100억에 산다. 이거는 우리가 뭐 뒷거리가 있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왜 존립합니까? 그렇게 그 권력이든 행정이든 언론이든 잘못된 부분들 의혹 제기하고 여론 환기시키기 위해서 시민사회단체가 존립하는 겁니다. 우리 경실련이 30년 동안 그 어려움을 다 견뎌내면서 이제까지 존립하는 목적이 이런 거 하나하나 결정적인 시기에 그렇죠. 역할을 하기 위한 거죠. 네. 그리고 그 우리 경실련이 무슨 계좌 추적할 수 있는 그 어떤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제기하는 거는 일반 상식 수준입니다. 상식에서 크게 어긋났거든요. 이거는 상식에서 이거 혹시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 혹시 이런 거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단 돈 100만 원짜리 물건 하나 살 때도 여기도 알아보고 저기도 알아보고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서 알아보고 그렇죠. 예. 상점가도 알아보고 이건 100억짜리 아닙니까? 100억짜리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는. 예? 그런데 이걸 아주 무슨 그리고 예전에 140억짜리가 24억까지 떨어졌다는 거는 시장 가격이에요. 그리고 감사위원회에서가 가장 핵심적으로 지적한 것이 시장 가격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그 지적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건 다시 말해서 설령 외형적으로 평당 건축비는 얼마 든다 이렇게 해서 100억 정도 나왔다 치지만은 시장 가격을 반영했을 때는 30억도 되지 않는다. 어쩌면은 땅값이 33억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저 계약서를 봤더니 33억에 살려고 해도 못 사, 그 각도 쳐주지 않은 이유가 철거는 13억 들어. 그러면 토지 사는 입장에서는 20억이면 사겠다. 왜냐면 그걸 딱 허물어서 새로 뭐 짓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거예요 시장 가격이. 그런데 이런 것을 어처구니 없이 100억에 준다? 이렇게 하면 그것을 산 도지사, 또 이 도지사를 견제 감시해야 될 도의원들 직무유기죠. 그런 점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경실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중앙경실련 다 합쳐서 전국적인 이슈로 떠올라서 우리 도지사, 우리 제주 도의원들 심판대시 올려놔야죠. 이번에 그 도의회 문광희 상임위원회에서 그 제주문화예술재단 업무 보고에서 이게 또 이제 이슈가 됐는데 나름대로 이제 도의회에서도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의견 보이면서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좀 지켜는 봐야겠습니다만은 도의회도 좀 약간 직무유기의 그런 가능성이 있다. 지금 센터장님 그렇게 보시는 건데요. 그럼 이번에 문광희 의원님들이 이제 발언한 것을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사실 우리 경실련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데서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동안 제가 제주 사회의 여러 가지 흐름을 딱 봤을 때 지연, 혈연, 학연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막 얽히면서 이제 도의원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막 이렇게 로비했을 때 이 도의원들이 이제 제대로 도민 편에서 일해주길 바라는데 만약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그런 식으로 우리 상식 이하의 판단을 한 도의원들에게도 우리가 진짜 명확한 공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그 또 논평을 내시면서 그 제주의 소리가 사실 그 또 다른 기사 발목 잡기 이제 그만해라라는 기사를 통해 가지고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가지고 국토교통부 감정평가에 대해서 뭐 완전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좀 약간 절차적으로 사소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크게 흠잡을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취지의 기사를 썼던 기억이 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예. 표현을 이렇게 약간 부드럽게 했을 뿐이지 그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시장 가치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토부도 그 얘기예요. 예, 예, 예. 그러면 타당성 검토위원회에서 시장 가치를 반영한 재감적 평가를 했어야 됐어요. 안 했잖아요. 그게 지금 정확히 안 한 걸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까 지금? 했으면 나왔겠죠. 안 했죠. 안 하면서 그런 식으로 물타기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주의 소리에 그 이제 기사를 쓴 분들, 제주의 소리에 대표적인 이 담당하시는 분들에게나 묻고 싶은데, 예, 예. 이 30억도 안 되는 것을 100억에 사는 것이 가벼운 겁니까 이거? 예? 그 국장이 10억 결정을 갖고 있는 국장이 100억 이상의 이걸 결제하는 것이 이 가벼운 사안입니까? 그렇죠. 이게 가벼운 사안은 아니죠. 또 그렇게 듣고 보니까. 제가 그 공기업 JDC에 감사도 했는데, 예, 예. 감사할 때 2천만 원 이하는 밑에 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결제해요. 근데 2천만 원 이상은 감사에 사인이 들어가야 집행이 됩니다. 이게 뭐 어떤 내규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이게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걸 어떤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렇죠. 그래서 담보하는 차원에서 그렇죠. 이사장도 함부로 못하게끔 그 어떤 그 조직이라는 것이 시스템이 그렇게 그렇죠. 되는 것이죠. 도청에서도 마찬가지로 10억 결제권을 국장에 줬어요. 예, 예. 그 재량권이죠. 어떻게 예, 보면. 뭐 10억까지는 뭐 국장이 뭐 알아서 하세요. 그렇죠. 예, 예. 10억 이상이 된 부분에서는 엄정한 절차에 따라서 검증해야 된다. 예, 예, 예. 그래서 도지사 결재라든가, 그 도지사는 회피하기 위해서 국장이 알아서 해버렸으니까 난 몰랐다는 식으로 꼬리 자르기. 네. 꼬리 자르기. 근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10억 이상 결제한 국장에 대해서 중징계하든지 잘못 지출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에 따라서 구상권 청구해서 그 사람 재산 몰수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안 했어요. 이거는 우리 도민들을 바보로 하고 보통 바보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넘어간다? 우리 제주 사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하. 이거를 그러면 검찰에서도 지금 확인을 못했으면 어떻게 보면 감사원 쪽에서라도 한번 좀 확인을 해보는 뭐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은 드는데요. 사실 또 이게 논란이 된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그 계약금은 2원인데 위약금이 20억이다. 아마 이거는 역사에 길이 남을 계약이 아닌가 싶습니다. 계약금 2억에 위약금은 20억. 예전에 제가 모 언론에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생방송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그 TV에서 했더니 그것을 본 분이 저에게 잘 아시는 분이 너 크게 실수했더라. 어떻게 계약금 2원에 손해배상 위약금 20억이란 말을 하느냐? 말을 잘못한 게 아니냐? 나에게 따지더라고요. 2원이 아니고 이제 저 무슨 2억 원인데 억을 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러나 나는 그 잘못 알았수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도민들이 이 사건의 진실을 모르고 있어요. 몰라. 그래서 나는 우리 경실련에서가 이번에 신문 광고도 하고 한 이유가 그 기존 언론에서 그 종이 신문이라든가 이런 언론에서 이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를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돈이 좀 들지만은 2개 일간지 광고도 냈어요. 일간지 광고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도민들이 제대로 알렸을 때 도민들이 제대로 판단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13억 들여서 철거해서 지하 4층, 지상 12층 건물을 짓겠다는 그 토지주의 의지가 반영된 건물을 그렇게 뭐 급하다고 계약금 2원에 손배소 20억 줍니까? 그렇게는 안 하죠. 그럼 말이 안 되고 철거할 건물인데. 개인적으로 하는 거래는 그럴 수 있어. 개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꼭 이 땅을 찜해야겠다는 거 그럴 수 있는데 공공에서 추진하는 사업에서는 아마 개인적인 것도 물려받는 간 것이 경매라는 그 엄정한 시장 논리에 따라서 진행해 봤는데 그렇게 나와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토지주 건물주 입장에서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가치가 없는 것을 어떻게 계약금 2원에 손배승금 20억?
이 상식 이하의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검찰이 기능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이거는 이거 보면은 부실수다. 그 건축주 입장에서는 설령 이것이 계약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중간에 그 포기가 되더라도 위약금 20억 받으면은 자기네 목적 달성했다. 이런 것이 깔려 있는 거죠. 배임한 거죠. 배임. 우리 그 제주도 입장에서는 알면서도 저쪽에 배임을 또 그렇게 볼 수도 있네요. 이게. 그냥 이거는 이무저모로 상식적 이해 안 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그 처음에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2018년에도 이미 논란이 제기가 됐던 건 부분이고, 사실 이 논란에 대해서 논란 제기에 대해서 제주도도 그렇고 문화예술재단도 그렇고 사실 합리적인 반박이나 좀 도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적당한 논리는 없었던 제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검찰 수사도 수사고 감사위원회 감사 요구도 감사 요구지만 어쨌든 이게 뭐 그동안 2년 정도 이렇게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었는데, 어쨌든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지금 다시 추진하게 된 계기가 어쨌든 이 타당성 검토위원회에 오케이 사인을 받았다. 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네. 자신 있다면 검토위원 11분이 된다고 하는데 그분들 명단 공개하고 15명. 예. 그리고 그 내용들 회의록 내용들. 거기서 분명히 여러 가지 얘기가 됐을 거 아닙니까? 예. 또 전문가들이 또 있다고 하면은 전문가들 입장은 어떤 거고 그렇죠. 공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혹시 뭐 그러면 센터장님께서 뭐 재단에 이런 걸 좀 한번 좀 얘기 좀 줘봐라, 좀 약간 공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셨습니까? 뭐? 좌우지간 우리는 우리 성명서라는 이걸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가 우리 주장이 부당하다고 하면 반박을 했을 것이다. 네, 반박도 하거나. 근데 뭐 언론도 제주의 소리도 저는 개인적으로 제주의 소리에 대해서 직접 문제 제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에 대해서 해명하라. 네. 공개 토론하자. 공개 토론하자. 맞아. 답이 왔습니까? 전혀 안 오네요. 왜 제주의 소리가 왜 시민단체 요구를 무시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가 제가 이렇게 그동안 여러 가지 시민운동을 할 때 토론을 즐겨합니다. 토론 속에서 이해 못한 것도 이해하게 되고 오해한 것도 오해가 풀리기도 하고 토론을 하고 싶거든요. 재밌음에 대해서. 네, 재밌음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싶다. 근데 안 해요. 나오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뭐 보니까 그 찬성하는 사람들 일부 상인들이 예. 뭐 그렇게 낙수효과도 있을 거다. 연습생들 와서 그 건물을 들락날락 하다 보면 그 상인분들이 아까 천주교 재단에서 만약에 이것을 매입해서 전국에 있는 천주교 신자가 500만 명 되는데 그 500만 명 가운데 상당수의 신자들이 제주도에 그 관광 겸 와서 거기서 천주교의 어떤 선교의 역사라든가 뭐 메크리치 신부의 업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미있음 있는 그 건물에서 영상이라든가 어떤 그 장에서 그걸 느끼게 되면 그 낙수 효과는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 주변 상권이 상당히 효과를 볼 거예요. 차라리 오히려 상인분들이 교계에서 매입을 해서 상인분들이 천주교 재단에 부탁해서 장사들 이거 꼭 매입해 주세요. 매입하는데 돈이 부족하면 우리도 좀 쌈짓돈 좀 보탤게요. 이렇게 될 판이야. 찬성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재밌음 매입을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대안을 내놔라. 반대만 하지 말고. 이것도 그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네요. 대안이죠, 이거는. 그럼 좋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그 타당성 검토위원회 얘기를 잠깐 하면서 지금 뭐 명단도 공개가 안 됐다, 그리고 뭐 회의록도 공개가 안 됐다, 어떤 식으로 재추진을 결정하게끔 결론이 내려졌는지 사실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오픈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혹시 제주경실련에서도 원래 처음에 그 타당성 검토위원회 같이 포함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네. 우리도 그쪽에 요청이 들어와서 한번 회의에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했는데 너무 찬성 일변도의 사람들 구성되어 있고 위원 전체적으로? 만약 거기서 한 사람이 반대 목소리 낸다면 그 구색 맞추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실련 내부의 집행위원회에서 가서 우리가 둘러리 될 소지가 있다.
들러리가 될 소지가 있다. 객관적인 이런 접근이 힘들겠다. 어. 이런 생각에서 참여를 안 하게 됐던 거죠. 아니 어떤 분들이 있었길래 찬성 아니 일변도 그때 내가 정확하게는 다 모르는데 예. 그 동안에 그 재밌음 매입과 관련해서 그걸 적극 지지 옹호했던 사람들이 대체로 다 거기에 포함된 거예요. 옹호했던 분들이요. 이거는 뭐죠? 찬성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재단 쪽의 반론을 일단 좀 들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경실련에서 그 당시에 참여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받았을 당시에는 그런 분위기를 느끼셨다. 그런. 좋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이번에 도의회 임시회에서도 이게 업무 보고도 이루어지고 뭐 하고 했지만 어쨌든 갑자기 도의회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나면서 중단이 된 상태이기는 합니다. 자, 근데 재단이 지금 상황에서 좀 약간 재밌선 매입을 강행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계약서를 이렇게 보십니까? 분석했더니 2018년 11월 30까지 잔금이 지급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근데 2년이 경과됐는데도 잔금이 지급 못 하고 있거든요. 90억을. 그럼 계약이 파기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매도인 입장에서는 예. 소송 제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압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럼 계약서 내용 중에 보면 행정 절차 및 예산 확보 상황 등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변동될 수 있으며 매도인은 이를 수용하기로 한다. 분명히 행정 절차라든가 예산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도 문제를 안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계약 절대 안 된다. 잔금 지급 절대 안 된다. 어쩌면은 어설프게 10억을 지급한 담당자들에게 변상권, 구상권 청구해야 될 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90억 해서 이왕 10억 계약금 주고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사자 이것이 아니라 바로 잡아야죠 이걸. 그러니까 설사 계약금과 위약금에 손해를 보는 한이 있을지언정 강행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 손해 보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걸 띄인 것이 아니라 잘못하게 한 사람에게 대한 책임을 져야죠.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리고 이 감사위원회 지적 사항 중에 그 보면은 그 신탁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것이 신한은행인가 어디에 그 건물주가 독자적으로 계약해서 안 돼요. 신한은행이 60억인가 이렇게 막 다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감사위원회에서 시작했어요. 이걸 대금을 지급하면 소유권 이전 등의 등기가 된다는 기본적 보장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애초 계약부터가 엉터리예요. 이거는. 이런 내용을 도의회가 제대로 분석하고 집곡하면서 계약이 원천무효다. 이거는 계약 당사자들이 사기친 거다. 이렇게 몰고 가면서 계약을 무효시키고 이미 지급된 10억도 어떻게 보면 저분들 형사적인 처벌도 받아야 돼요. 도민을 속였기 때문에. 배임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식으로 때문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도의원들이 거기 그 자리에 입국한 이유가 뭡니까?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거고 우리 시민사회단체 입장에서는 그 도의회가 제대로 하게끔 문제 제기하고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한 거고.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이 재밌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 가지고 목소리를 내실 계획이시죠? 이것이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말도 안 되는 식으로 됐다. 우리 제주 전체가 창피하고 바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그저 강행한 원희룡 지사님, 지사직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대권이라는 꿈도 꾸지 못하고 지금 지사는 별로 생각 없고 그냥 대통령 되려고 지금 그러는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엄청난 일을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이거. 그러겠죠. 이거 국민들이 알았을 때 원희룡 지사가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이거는 상식 이하의 일이기 때문에 나 어떻게 보면 원희룡 지사를 도와주는 거예요. 제대로 당신 방향 잡고 가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 인생 망친다. 이건 오히려 지사를 돕는 일이다. 그렇죠. 보살링 하고 있어요. 보살링. 스스로 보살이 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 재밌음 논란은 한동안 참 제주 사회를 정말 뜨겁게 달굴 문화 예술 분야의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 앞으로 또 이제 새로운 이슈가 나오면 또 새로운 이슈 따라서 다시 한번 또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뭐 인터뷰 좀 요청을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기회 닿으면 공개적인 그 토론의 장도 마련하면 저는 기꺼이 갈 거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진실을 투명하게 세상에 드러내 가지고 이것이 뭐 검찰에서 무혐의 내렸으니까 그저 문제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지 마세요. 상식에서 벗어난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검찰에서 나름대로 했다고 하겠지만 이번에 검찰도 실망이 커요. 제대로 그러니까 안 했어요, 이거는. 검찰이 무혐의라는 게 죄가 없어가지고 무혐의라는 게 아니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죄를 입증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에서 수사하더라도 계좌 추적이라든가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 사람들 열심히 안 했다. 그 사람 동선을 막 쫓아다니면서 무슨 매덕 상자 넘기는 거 그까지 다 보지 못했으니까 이분들도 한계가 있는 거죠, 사실. 그리고 이거를 저 마지막으로 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 재밌음 논란과 관련해 가지고 그 지금 방송 녹화 그러니까 녹음을 하기 전에 아까 그 센터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저랑 이제 얘기를 하면서 재밌음 논란에 좀 약간 이게 진영 논리가 들어가 있다 이런 의심을 좀 하셨어요. 그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우리 제주 사회가 걱정스러운 것이 시민사회 단체가 되든 언론이든 공정한 잣대로 진실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자기 쪽 진영이니까 자기 쪽 친분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서 눈 감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이 재밌음 문제도 그런 논리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 재단 이사장이 언론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고 예전 재단 이사장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 관계하고도 각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해야 될 시민사회단체들이 침묵하거나 언론이 침묵하고 언론이 침묵하고 원희룡 지사 같은 것도 관련돼 있거든요. 그러나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는 그 언론에 막대한 광고 협찬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영향력이 막강하죠. 그러니까 여당도 마찬가지,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민주당 세상 아닙니까? 도의회든 어디든 국회의원이든 민주당이 마음 먹으면 못할 것이 없어. 그런데 재밌음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침묵해. 자기네하고 좀 친한 사람이라서 그럴까요? 그러면 정당 기능 못하는 거죠. 그럼 우리 제주 사회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강정 해군 기지 문제, 제2공항 문제 이런 것도 진짜 정치권이 왜 존재합니까? 올바른 정보를 공개하고 토론을 하면서 100% 동의 못해도 70% 80% 주류를 형성하면서 가야 되거든요. 정치권이 민주당이 지금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국민의힘이라든가 야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느냐? 그것도 아니야. 그래서 나는 우리 제주사회 이거 아주 크게 고장났다. 이래서 안 되는데. 제주 사회가 고장난 단면을 보여주는 게 이번 재밌음 논란이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고장났어요. 엄청나게 고장났어요. 아이고, 그렇습니다. 그 건물주가 사실 우리 경실련 단체에도 특별회비 100만 원도 내고 이렇게 한 적도 있어요. 그분이요? 네. 그 논란의 그분이? 예. 근데 그건 몇 년 전이지만은 그렇다고 우리가 논란이 되기 전에 그렇지만은 그런 게 우리가 연연해서 목소리 내지 않는다면 우리 경실련 존재할 수 없죠. 예? 가까이 친하든 후원금을 얼마나 받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죠. 제가 그 사실은 또 저 금시초문입니다. 원래 특별 회비로 좀 약간 상당한 금액을 내셨다. 보는 입장에 따라서 100만 원이 큰 거냐 적은 거냐 할지 모르겠지만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크게 느껴지는 것들이죠. 큰 돈이죠. 그래서 한 단면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이를테면 선거할 때 도의원들에게 좀 얼마 부족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마음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령 마음 약해질지라도 이것이 해도 이것은 아니다. 뿌리쳐야지 그거는. 그게 연연할 필요 없이 인간관계에서 단절이 될지라도. 아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방송 보니까 예, 예. 이런 자연스럽게 아니, 그렇죠. 이게 글 쓰는데 한계가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이거는 그 장점이 있네요. 아유, 원래 저 팟캐스트가 요렇게 좀 약간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생각을 술술 풀어낼 수 있는 좀 요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자주 출연해 주십시오. 예. 저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양시경 제주경실련 센터장님 모시고 제주섬 재미섬 논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기존부터 이렇게 좀 문제 제기를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좀 약간 디테일하게 좀 더 풀어주신 부분도 있고 어떤 새로운 대안, 아까 저 천주교 성지라든가 이렇게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 어쨌든 고장난 제주 사회를 똑바로 바라보고 고치고 어떻게 보면 제주의 어떤 끼리끼리의 문화를 어떤 경제정의의 시선에서 이렇게 좀 좌시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 의식을 좀 끝까지 계속 잘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재미섬 논란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반대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만 이제 계속 저희 고칼의 제주판 2021은요 앞으로 찬성 목소리도 함께 담으면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도민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재미섬 논란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지금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듣고 이거 이 팟캐스트 이거 완전 재미섬 반대하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끝까지 들어주시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양시경 센터장님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혹시 또 새로운 논란과 새로운 이슈가 생기면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끝으로 팟캐스트 출연하신 소감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 사회가 여러 가지 개발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크게 그 갈등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그 잣대를 가지고 우리 시민사회단체, 언론, 정치권에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사회단체라든가 언론 입장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누군가는 비판하고 쓴소리를 내야만이 이 소금 역할에 대해서 부패하지 않아요. 쓴소리하고 비판하는 거 쉽지 않은 거 압니다. 자기가 막 불이익 당하는 것도 말아요. 하지만은 우리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가 썩지 않기 위해서는 그 역할을 언론도 제대로 역할을 해달라. 우리 시민사회단체 계신 분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 진영 논리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인간적인 미묘한 관계에 얽매이지 말아달라. 이것이 우리 제주사를 구하는 길이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양시경 제주경실련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